안녕하세요. 안 그래 보이지만 고기에 좀 진심인 미트러버 뉴스 권혜영 기자입니다. 댓글 보니까 제가 고기를 안 좋아하게 생겼다, 뭐 미트러버에 안 어울린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다 편견이에요. 언제 한번 제가 황 사장님 카드로 먹방을 좀 찍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. 메뉴는 당연히 소고기로 해서 언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. 자, 미트러버에서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,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 대부분 도쿄에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. 그때 야끼니쿠를 정말 진짜 너무 좋아해서 돈을 모아서 막 유명한 집도 좀 가보고 동네에 좀 작은 야끼니쿠 집들도 돌아다녀 봤거든요. 그때 배웠던 꿀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요즘 또 다들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. 한국은 식당 들어가면 따로 안내 없이 그냥 원하는 자리에 바로 앉을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일본은 꼭 인원수를 딱 들어갔을 때 미리 말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안내를 좀 받아서 착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면은 히토리 1명, 후따리 2명, 산인 3명 이렇게 인원수를 말하는 방법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건 야끼니쿠 집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일본 식당들이 이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앉으면 이제 메뉴판을 가져다 줄 건데 야끼니쿠는 추천 메뉴가 있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보통 야끼니쿠 집은 메뉴가 20가지, 많으면 50가지가 넘는데 야끼니쿠 입문자시라면은 추천 메뉴라고 있어요. 오스스메라고 돼 있는 걸 시키시면 그 집의 베스트를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오스스메는 일본 현지에서 주문이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이렇게 막 오스스메 시테 쿠다사이 이렇게 해서 찬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국은 소고기집에서는 곱창을 안 팔고 또 곱창집에서도 소고기를 안 팔잖아요. 근데 야끼니쿠 집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의 거의 모든 부위를 한 가게에서 바로 다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내장류도 곱창, 대창, 막창부터 심장, 간, 콩팥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짜 다양하게 많은 부위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. 내장류뿐만이 아니라 연골, 힘줄, 또 우리가 오드레기라고 부르는 이 동맥혈관을 파는 것도 있어요. 하나씩 다 시켜보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는 모든 메뉴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또 한국에서는 먹어보기가 어려운 부위죠. 소 볼살이 있어요. 한국에서 머릿고기에 붙어서 소머리국밥 이렇게 아니면 편육 이런 게 되잖아요. 일본에서는 이 소볼살을 쯔라미라고도 해서 구이로 먹고 아니면 육사시미로도 먹습니다. 일본은 육사시미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심장 사시미, 염통 사시미가 있는 곳도 있어요. 육회 마니아분들은 좀 독특한 육사시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메뉴에 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우설입니다. 그 영어 텅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건데 일본에 가셨으면 우설은 꼭 한번 먹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좀 식당이나 정육점에 우설을 취급하는 곳이 잘 없잖아요. 근데 일본은 우설을 정말 좋아하고 되게 자주 먹어요. 전문 야끼니쿠 집이 아니라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도 우설구이를 팔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우설을 좀 조림으로 해서 많이 먹고요. 수요가 많은 만큼 우설 손질이 좀 잘 돼 있고 신선하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근육이 많은 앞부분보다는 식도랑 가까운 뒷부분이 훨씬 더 부드러워서 좀 고급이고요. 또 가게마다 탄 카루비, 그러니까 혀갈비라고 식도랑 가까운 혀 아래쪽 부위를 따로 정형해서 파는 곳도 있어요. 이거는 일반 우설보다 지방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부드럽고 맛이 좀 진합니다. 또 메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에 가시면 뭐부터 시켜야 되나 이렇게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. 가장 담백한 우설을 좀 스타트로 먼저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. 그 다음으로 갈비, 등심, 안창 이런 살코기 부위를 먹어야 고기 맛을 좀 더 온전히 느낄 수가 있달까요? 덜 기름지고 육향이 좀 덜 진한 것부터 맛이 강한 순서로 먹는 게 좋은데, 그래서 내장류는 그냥 가장 마지막에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야끼니쿠가 제1조선인이 만든 음식이잖아요. 지금도 야끼니쿠 집은 제1교포분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고 일본에서도 야끼니쿠는 한국에 뿌리를 둔 요리다라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메뉴에 김치, 콩나물 무침, 아니면 나물 이런 한국식 밑반찬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가 있는 집까지도 가끔 있어요. 먹다 보면 한국 반찬들이 좀 요긴한 게 일본 음식은 기본적으로 좀 단짠 이렇게 좀
간장 베이스의 양념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야끼니쿠에 나오는 타레 소스도 좀 결이 비슷해요. 근데 단점이 우리 입맛에는 먹다 보면 좀 물린다는 거예요. 그럴 때 김치 한 조각 딱 먹으면 다시 이제 먹부림할 힘이 좀 나겠죠. 또 식사류에 냉면이 있는 집들도 좀 많은데 육수는 평범한 함흥냉면 육수인데 면이 쫄면이거나 라면인 경우가 좀 있어요. 고기랑 냉면의 조합은 항상 오르니까요. 일본식 냉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음식 무한리필이 일본어로 타베호다인데 야끼니쿠도 타베호다이가 있어요. 당연히 가성비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고기 질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근데 일본 무한리필은 한국과 좀 다른 게 있어요. 한국은 대부분 가격이 뭐 대인 얼마, 소인 얼마 이렇게 좀 하나로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. 근데 일본은 어떤 메뉴를 무한으로 이용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음료나 주류 무한리필 서비스도 따로 구매를 해서 이용하는 방식이 많고요. 그거는 또 노미호다이라고 부릅니다. 이용 시간에 따라서 가격을 나누는 집도 있고요. 이렇게 뭐 야끼니쿠 타베오다이는 보통 2,000엔에서 5,000엔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저렴한 건 안창살, 우설, 생갈비살 이런 알짜배기 메뉴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구성을 좀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또 야끼니쿠 무한리필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성형육이죠. 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타베오다이에서 성형육을 아예 안 쓰는 집은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. 성형육은 고기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좀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속까지 잘 익혀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인터넷에 성형육 구분법이라고 해서 성형육은 고깃결이 일정하지 않다.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다 구분할 수가 없긴 해요. 그래서 저렴한 부위거나 냉동육이다 싶은 고기들은 그냥 바짝 익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일본에서 야끼니쿠를 먹을 때 미리 알고 가면 좋을 포인트들 알아봤는데요. 여행 가기 전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. 저도 또 가서 야끼니쿠 한 상 좀 거하게 먹어보고 싶네요. 아무튼 권 기자의 일본 고기 이야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반응 좋으면 2탄도 준비해 볼게요. 또 봐요.